자,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25년의 52번째 영상 해봅시다. 오늘은 날씨가 맑은 편인데 매우 춥습니다. 오늘은 대구를 좀 다녀와야 되니까 영상을 빨리 만들어 볼게요. 이제 연말이고 이게 마지막 영상이겠네요, 올해. 그래서 큰 성의는 없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섯 종목을 보면 35.18. 올해는 코스피만 샀어도 솔직히 굉장히 좋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은 거죠. 하다못해 코스닥만 샀어도 35.87% 먹을 수 있었다,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또 제가 자세히 보지 않은 이번 주의 이슈 정리를 좀 해보면 뭐 BOJ 여파로 월요일, 화요일 뭐 거품론도 있었고,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는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좋았죠. 실적이 폭발하면서 뭐 골디락스 온다 어쩐 얘기하고, 크리스마스 쉬고 그다음에 금요일장에 삼성전자 신고가 터지면서 뭐 금융투자가 이제 배당 매수했을 거고, 뭐 반도체 독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.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날 배당락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뭐 이때 오히려 더 매수해야 될 수도 있는, 그 다음에 또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,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,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네요. 그리고 봅시다. 코스피는 이번 주에 뭐 거의 뭐 박스 만들고 있죠. 이 정도 뭉침을 줬을 때 뭐 뚫고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, 이런 얘기는 다들 아는 얘기겠고요. 인베스트닷컴은 코스피 자체는 한 60, 70% 가까이 올해 상승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는 한 2.71% 상승했죠. 일주일 동안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샀다. 개인은 엄청 많이 팔았네요. 자, 코스닥 보겠습니다. 코스닥은 뭐 비슷합니다. 박스 상단, 얘도 이제 돌파를 하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. 1년 동안 36.12% 상승했다 하고요. 일주일 동안은 0.48% 상승했습니다. 동향을 보면 금융투자가 꽤 많이, 한 5천억 정도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팔았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연기금과 금융투자만 좀 샀군요. 자, 캔들 차트 모양으로 좀 더 보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용침이죠.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힘이 있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좋아요. 좋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 뭐 그런 게 좋겠습니다. 삼성전자를 계속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, 삼성전자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. 금요일장에 급상승, 한 이게 몇 프로가 오른 거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5% 정도 올랐네. 5.31%가 오르면서 우리 코스피 모양 요 정도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PER이 1.93까지 올라갔고요. PER도 약 24.29%까지 29까지 올라갔죠. 밴드를 보면 굉장히 상단에 갔다.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고 개인은 많이 매도를 했다. 외국인 보유율이 저번 주에 한 51.99% 정도였는데 그랬죠. 그런데 50.41%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. 52, 53 요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버티려고 하겠죠. 자, 아시아 증시는 괜찮았습니다. 다 괜찮았죠. 저는 지금 니케이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, 니케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니케이에서 뭐 지수를 하든 종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. 아직도 니케이는 달러 대비 좀 높다. 그리고 왜 얘가 빠지는지 모르겠네요.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보는 조금 엇박자다,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유심히 봐야 될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. 미국 증시도 뭐 이번 주는 괜찮았다,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다음에 코인은 계속 안 좋습니다. 뭐 상승할 줄 알았으나 계속해서 꼬라박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.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. 금현물은 박스를 깨자마자 크게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. 이야기했던 내용이죠. 박스를 돌파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리고 환율은 정부의 개입과 구두 개입이지만, 구두 개입과 또 여러 가지 뭐 사학개미에 대한 회유책 이런 게 나오면서
급락했습니다. 이게 이제 방향성을 가지려면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몇 주는 더 지켜봐야겠죠.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상승해 버린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.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환율도 어쩌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. 원유는 베네수엘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터져서 상승하는가 했지만 다시 원유치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. 국채 약간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. 이런 건 좋죠.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또 불거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준 의장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콩코탐력 지수는 이제 56까지 그리드까지 와버렸네요. 어느새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죠. 안정화돼 가고 있다. 오히려 빅스 지수도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죠. V코스피도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높은 위치 26.20. 국내 증시 이건 좀 V코스피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. 자, 금뿐만이 아니라 금은 국통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,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배당주를 좀 보면 이제 배당은 다 끝났으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플러스 고배당주가 6월, 12월 리밸런싱 있어요. 조만간 리밸런싱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여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죠. 한 5% 정도 위에서 우리가 몇 종목이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지금은 롯데 지주가 괜찮다고 뜨지만 솔직히 손이 안 가는 졸목이고 4.34는 매력적인 배당률이 아닙니다. 투자 성과를 좀 간단하게 보고 빨리 마무리할게요. 10월 27일 투자 성과를 좀 보면 다수종 평균은 35, 저의 전략 계좌는 37.57, 뭐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이죠. 가장 눈에 띄는 건 비트코인이 좀 많이 하락했고 투자 관련이 좀 올라왔다 이런 정도 보입니다. 채권도 드디어 YTD로 플러스권인가 보군요. 자,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면 요거이 비트코인이겠죠. 비트코인 쭉쭉 빠지고 있고 뭐 나머지는 뭐 괜찮네요. 그리고 계좌 역시 계좌도 상승하고 있는 얘는 뭐지? 기타 자산, 뭐 비트코인 들어있는 자산군들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. 금요일장에 특별한 종목 수익과 52주 DD를 좀 살펴보면 뭐 제가 열심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환율 잠깐 볼까요? 환율이 연 단위로 일본 환율도 떨어졌고 미국 환율도 떨어졌네요. 일본은 올라갔어야지 되는데 좋지 않습니다.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본 환율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. 유럽 환율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정도 보고 ISA가 제가 내년 2월 말에 만기더라고요. 근데 저는 더 이상 ISA 계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은 바뀌게 되지 않겠나 내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